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교실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시간이 훌쩍 흘렀네요. 1학기의 또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교실에서 아이들이랑 아침마다 일기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일기를 이제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오늘 날씨 어떠지,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일기를 시작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들어요. 선생님, 일기 왜 써야 돼요? 그래서 일기 쓰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라고 답해주면 좋을까 고민이 되는데 은석쌤 혹시 어떠신지 궁금해요. 일기지도 하시나요? 저는 일기라는 말은 잘 안 쓰고요. 서사문 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있었던 일들을 좀 글의 형식으로 풀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서사문 쓰기를 과제를 내줍니다. 왜 쓰는가? 네. 왜 이거 계속 하냐고 질문.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일기를, 그러니까 글쓰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첫 번째. 근데 글쓰기는 내가 말을 하는 거라든지 생각을 정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종합적으로 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걸 하면은 내가 내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해 주고요. 또 글쓰기는 아무나 잘할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것은 희소 가치가 적죠. 근데 누구나 잘할 수 없는 거는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쓰면 내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가 또 쉬워진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글쓰기가 치유의 능력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정리하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용도로도 가능하다라는 좀 글쓰기가 왜 유용한지, 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글쓰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질문을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기 왜 써요? 라고 하는 아이들은 되게 국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글 쓰기나 맞춤법이 어렵다든지 글 쓰는 거에 좀 자신이 없는 친구들이 되게 그런 걸 주저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보면은 글쓰기 하는 아이들 보면은 첫 번째 좀 눈에 띄는 아이들은 글감을 못 정해요. 그러니까 쓰자고 하면 뭘 써야 돼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두 번째는 글감까지는 정했어. 시작을 못 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시작은 했어. 근데 몇 줄 쓰다 보니까 쓸거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 이런 아이들 되게 다양하죠, 되게. 그래서 아이들마다 되게 어디서 막히는지가 되게 다양하고, 또 써내지만 뭐 내용이 굉장히 산만하고 또 이런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마다 어려워하는 지점들이 굉장히 다 다르긴 합니다. 그럼 일기 쓰기가 다른 여러 가지 글 쓰기 갈래 중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쉽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었던 일을 쓰는 거는 글쓰기에서 가장 쉬운 영역이에요. 그죠? 그럼 내가 있었던 경험을 하는 거는 그것을 떠올리기도 쉽고 또 정리하기도 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쓰기의 기초가 서사문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기 쓰기를 예전부터 지도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었지 않은가. 접근성이 쉽고 아이들도 처음 접하는 아이들도 좀 쉽게 쓸 수 있고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글쓰기가 바로 일기쓰기, 서사문 쓰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일기 쓰면서 좀 자신감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막상 지도를 하려고 보면 이제 저희 반은 특수아동이 있고 그다음에 뭐 1, 2학년 같이 저학년 아이들에게는 일기라는 것을 시도하기가 처음에는 좀 쉽지 않는데 단계적으로 조금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팁을 주신다면. 일단 쓰기라는 게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가장 쉬운 표현은 말하기죠. 그래서 말하기 단계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뭐 마주 이야기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어떤 말을 했어? 뭘 봤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잖아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걸 가장 먼저 해요. 그래서 학생들 1학년 때 지도를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가 오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뭐 보고 왔어? 무슨 일이 있었어? 뭐 신호등을 봤어요. 그럼 신호등이 어떻게 했어? 누구랑 같이 왔어?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을 하게 되죠. 그런 대화에 익숙해지면 아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그리고 교사의 후속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후속 질문이 들어가면 아이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어떤 스펙트럼을 조금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말하는 게 그대로 쓰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때 한 학기 내내 말하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물어보죠. 빨간색이었으면 그 느낌은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질문이. 아이들마다 말하는 수준이 다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표현력이고 그 표현력이 말하기도 결정하지만 쓰기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2학기 되면 이제 그림 읽기로 들어가요. 한 대를 다 뗐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들어올 때 아침맞이를 할 때 1대1로 개인별로 마주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국어 시간에 전체가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할애하시는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가 올 때마다. 아, 등교해서 올 네, 때마다? 올 때마다 인사를 하면 바로 물어봐요. 오늘 아침에 뭐 보고 왔어? 처음에는 되게 당황해요. 이것도 왜냐하면 처음 들어보는 때는 내가 뭘 말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누구랑 왔어? 혼자 왔어? 얼마나 오래 걸렸어? 라든지 뭐 교사들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오면서 할 수 있었던, 왜냐하면 지금 당장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은 기억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기억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학교에 들어와서는 뭘 봤어? 뭐 특별한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건 재량껏 한번 물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1학기 때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2학기 때 그림 일기로 네. 들어가신다고 하셨어요. 네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일기 쓰기까지 수업 시간 내에 수행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수업 시간에 그림 일기 지도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과제를 내줄 때는 학교에서 지도를 충분히 하고 과제를 내죠. 안 그러면 가정 영역으로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가르쳐주고 아이들이 조금 어느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과제를 내죠. 학교에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림 일기 그럼 지도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그림 일기라는 형식 자체가 그림이 있고 글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완전한 글쓰기로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림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필요하죠. 왜 그림이 필요한가? 글쓰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글감을 잡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생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요 정도를 짜고 글쓰기에 들어가는 게 바로 과정 중심 글쓰기라고 하는데 글쓰기 이전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들 생략해요. 그냥. 그리고 바로 글쓰기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두 줄 써도 막히고 처음에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엄청 막막하죠. 글쓰기라는 형식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충분한 내용들을 내가 어떠한 경험들을 했고 이것들을 먼저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내용들을 떠올리기도 쉽고 그 다음에 글감을 잡기도 쉽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먼저 떠올리게 해요.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고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하는데 사람은 졸라맨으로 그려요. 왜냐하면 미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 그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이 뭐예요? 내용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림에 치중을 해버리면 내용이 다 날아가요.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느라고 글 쓸 때 에너지가 다 빠져요. 우리의 목적은 글쓰기. 그림은 단순하지만 내가 원하는 어떤 배경이라든지 인물이라든지 했던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게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게 한 다음에 갖고 와요. 그러면 대화를 해서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혼자 있고 별게 안 그려져 있어요. 그럼 누구와 있었어? 여기서 뭐 했어? 여기는 뭐가 보였어? 하면서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그리게 해요. 그림을 추가하는. 네, 그림을 추가하게 해요. 그리고 그 그림에다가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낱말을 쓰기 어렵잖아요, 애들이. 그러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전구, 나무, 그 다음에 엄마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그림에서 언어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거리들만 던져주면 아이가 그 다음에 넘어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 일기에서 그림은 내용을 만들어주는 어떤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네요? 근데 내가 그림 없이도 충분히 글을 쓸 수 있다 하면 상관은 그렇게 없어요. 꼭 안 그래도 되지만 선생님 색칠해야 돼요. 색칠 안 해도 돼요. 색칠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꼼꼼하게 색칠하면 또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적은 그리고 애들한테도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림 단순해야 돼. 너무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쏟을 필요가 없어라고 또 설명도 해주고 하면서
일기 지도를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조금 더 훨씬 잘 써와요. 굉장히 막막하던 애들들이 이거 보고 쓰면 되잖아요. 그림 일기는 그렇게 지도를 하는 그림을 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단어, 낱말을 쓰게 하고 네. 낱말을 연결해서 이제 문장으로 만들고 네. 문장 쓰기까지 이제 네. 가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네. 그 그림을 그리고 낱말을 붙였잖아요. 네. 대화를 해보면 더 좋아요. 아, 그래서 아이가 말을 해보고 쓰면 훨씬 잘 써요. 그러니까 언어화 시켜주는 작업인 거예요. 그럼 국어 시간에 나가야 할 진도도 있고 네. 일기도 써야 하고 네. 근데 그런 시간 조절을 어떻게 하시는지. 근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1년 동안 가르쳐야 될 목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글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이런 실력 향상을 하는 것들은 장기간에 거쳐서 해야 되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의 목표를 잡고 내가 어느 단원에서 예를 들면 이 단원을 할 때 어느 만큼의 시간을 할애해서 이걸 지도할지를 결정을 하고 나면 그 부분에 시간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1년의 과정을 우리가 데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매일 지도를 하세요? 아니면 주 1회 뭐 이렇게 지도를 하세요? 지도는 이제 그렇게 초반에 좀 신경을 써서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도 한두 번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점점 좀 소구가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지도가 필요하지만 나중에는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방법을 처음엔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지만 그 다음에 아이들이 감을 익혀요. 그래서 알아서 해옵니다. 그래서 조금 피드백이 필요한 애들만 조금씩 피드백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되기 때문에 과제를 내줘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고 저희 손이 닿지 않더라도 조금 자동화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 어느 정도 되면 또 다른 거에 또 신경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어떤 에너지를 쏟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과제로 돌리면 또 내가 지도할 부분이 또 줄어들기도 하고. 네. 네. 그럼 점차로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쓰는 시간이 짧아지겠네요. 좀 더 익숙해지긴 하죠. 네. 아예 못 썼던 애들도 계속 피드백을 해주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걸 써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알아요. 아, 말하기가 되게 중요하구나. 학교에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짝끼리 시킬 수도 있잖아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나하고 이게 주고받고가 되면 나중에는 아이들끼리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아이들끼리 시키면 못해요. 하면서 이제 리허설을 시키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글쓰기의 사전 단계에서 마지막이 리허설이에요. 말해보게 한다거나 이런 거 있죠. 문장으로 내가 했던 어떤 경험들을 말해보고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줘야 글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줄글이 많이 늘어요. 그렇게 하면 효과를 확실히 봅니다.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그림 일기를 쓰고 있을 때 먼저 한 친구들이 한 명씩 나와가지고 선생님과 마주 이야기를 하나요? 네. 개별 피드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글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거고. 예. 그 줄이 막 이렇게 길어지고 막 그러지 않나요? 길어질 때도 있죠. 그럼 그 애들이 일기장 들고 이렇게 서 있나요?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나머지 보충을 하게 하시나요? 일단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왜냐하면 바로바로 이야기해주고 그게 아주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바로 또 들어가고 바로 들어가고 하면 되는데 길어지는 경우에는 조용히만 시켜요. 그냥 바로바로 빠르게 해주고 들어보내고. 좋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 네. 그림 일기 지도를 좀 더 꼼꼼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조금 더 중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그림 일기에서 어떻게 서사문 일기 지도로 갈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